경매로 싸게 낙찰받아도 대출 안 나오면 보증금 다 날릴 수 있어요.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낙찰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대출 규제에 걸려서 잔금을 못 치른 사례가 있었습니다. 결국 소중한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게 되었죠.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투자 고수들이 대출을 어떻게 찾아내는지, 효율적인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, DSR을 어떻게 피하는지, 무려 90% 넘는 대출을 어떻게 받는 건지, 은행원은 말해주지 않는 효율적인 부동산 대출 전략 5가지를 싹 정리해드릴 겁니다. 소중한 내 보증금 날리기 싫다면 끝까지 집중하세요. 첫 번째, 방빼기.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거슬리는 단어가 바로 방빼기예요. 이건 쉽게 말해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무조건 돌려받는 최소 보증금액이 있는데 이만큼을 공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. 서울 기준으로 약 5천만 원 정도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죠. 그런데 이때 MCI 또는 MCG라고 해서 모기지 신용보험이나 모기지 신용보증을 활용한다면 방빼기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어요. 두 번째, 사업자 대출. 개인이 대출 받으면 DSR이라고 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묶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제한이 걸린다고요. 그런데 이때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을 피해갈 수 있어요. 특히 매출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대표의 신용 접수만 높다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. 세 번째, 신탁 대출. 부동산 고수들이 대출 90% 받았다, 대출 100%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이건 바로 신탁 담보리출을 받아서 가능한 거예요. 신탁 대출은 기본적으로 방빼기 공제가 없어서 낙찰가의 90%까지도 한도가 나오거든요. 대신 임대차 계약 시 신탁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만약 직접 활용할 부동산이면 실투자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방법이 되는 거죠. 네 번째, 재감정. 대출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경매 낙찰 직후에는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지만 6개월이 지나면 재감정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럼 감정가를 기준으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물건을 3억에 낙찰받았을 때 같은 80%를 받아도 낙찰 직후에는 낙찰가 3억의 80%인 2억 4천을 받아요. 하지만 6개월 뒤 재감정을 통해서 5억의 감정가의 80%인 4억을 받는다면 투자금도 회수하고 오히려 종잣돈이 늘어나는 거죠. 이게 바로 풀피 투자라는 겁니다. 다섯 번째, 감액 등기. 마지막은 기존의 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을 때 이 상환 원금만큼을 근저당 설정 금액에서 감액을 해서 재등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만큼의 한도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후순위 대출이 가능해지죠. 어떤가요? 오늘 알려드린 5가지. 첫 번째, 모기지를 활용한 방빼기 비용 아끼기. 두 번째, 사옥자 대출을 통한 DSR 피하기. 세 번째, 신탁 대출로 90% 대출 받기. 네 번째, 재감정을 통한 투자금 회수하기. 다섯 번째, 감액 등기를 활용한 낸 만큼 돌려받기. 이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대출 규제라는 벽을 넘어 효율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이제는 대출 상담사분들을 통해 가장 좋은 상품을 추천하는 은행을 찾으면 되는 거죠. 대출 상담사는 경매법정에서 명함을 받거나 대출 상담사 찾기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. 추가로 영상 하단 설명란에 대출과 관련한 각종 꿀팁과 사이트 남겨놨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